여기 산이 만만한 산이 아니에요. 네. 악산이지. 그 험한 산에 누가 집을 지어놨다니까. 저기 누가 살까? 동화에 나오는 집 같았어요. 아, 머리가 하얘가지고 백발의 남자 거기 살고 있더라고. 강원도 인제의 한 이름 없는 산속에서 백발의 남자가 사는 기이한 모양의 집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산짐승들의 흔적만 가득한 깊고 깊은 산속. 문명의 기기는 그 어느 것도 통하지 않는 수풀림 속에 꽁꽁 숨겨진 비밀의 정원처럼 자리하고 있다는 의문의 집 보이십니까? 마치 나무 위에 툭 하고 얹어놓은 듯 지어져 있는 나무집. 숲의 주인인 녀석들과 동고동락 중인 백발의 꽁지머리 동화씨의 집이랍니다. 대체 왜 이 깊고 깊은 산, 인적조차 닿지 않은 외딴 곳에 나무집을 지은 걸까요? 그의 기이한 산중일기를 공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러브하우스죠.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산속의 오두막, 그것도 나무 위에 지어진 집이라니요. 그 로망을 현실화시킨 백발의 중년 동화씨에게 나무 위의 오두막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데 여기가 선생님 집이에요? 미라고 하기엔 좀 애매모호하고 그냥 아지트? 서울에 집과 직장을 둔 동화씨가 쉴 때마다 찾아오는 자신만의 아지트라는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넓고 아늑한 공간보다는 산생활의 재미를 더해주는 꿈과 모험의 공간, 맞춤형 자연인의 집이랍니다.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니까 느낌이 좀 재밌네요. 동화 속에서나 볼 것 같은 삼각형의 집. 이게 침실이 좁습니다. 그래도 꽤 넓은 거 보이는데요? 네, 2명 정도는 자요. 항상. 3명, 많으면 작은 사람은 한 3명 자고. 별 볼 일 없는 침실이지만. 장정 둘이 누우면 꽉 찰 만큼 작은 집이지만 온 산을 품은 듯한 맑은 공기에 속이 뻥 뚫리는 집이라네요. 여기 냄새가 되게 좋네요. 네, 근데 이 나무 냄새는 아니고 네. 사실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자연의 냄새가 더 많을 거예요. 하늘로 쭉 뻗어있는 네 그루의 나무 위에 살짝 얹어놓은 듯 지어놓은 탓에 비 와도 이렇게 나무 사이로 이렇게 흐르는 물은 있는데 네. 여기는 비 안 떨어져요. 절대로. 여기 물이 흘러요, 이렇게? 두 그루의 나무와 동고동락 중이라는군요. 나무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나무를 베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나무를 같이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래층에 멀쩡한 집이 있지만 이곳은 그저 살림살이를 보관하는 창고일 뿐 먹고 자는 일상은 이 나무 위 오두막에서 이루어진다는데요. 여기는 좀 안에가 뭐 잠자는 공간은 아니에요? 아, 얘가 집처럼 생겼는데 네. 집은 아니고요. 여기는 창고. 그냥 말 그대로 침실이에요, 침실. 여기가 거실이기 때문에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는 다. 이걸 다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구성부터 완공까지 동화씨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데요. 가장 힘이 든 건 자재를 옮겨오는 일이었답니다. 이게 이제 그때 올렸던 자재 중에 이제 일부예요. 40kg이 넘는 목재들을 하나하나 짊어지고 날라야 하는 탓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데만 3년, 완공까진 자그마치 7년이 걸렸다는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짓고 지은 집, 많은 시간이 투자된 만큼 절약된 곳도 있다는데요. 제작 비용도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재값만 들었어요, 사실은. 한 1,800 정도? 자연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공간과 자재만 사용했다는 동화 씨의 동화 같은 집. 이곳에 없는 것도 있다네요. 혹시 여기 화장실이 있나요, 여기? 화장실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쓰는 즉석 화장실이라는데요. 그 덕에 그림 같은 풍경을 묘 삼아서 볼일을 보는 호사 아닌 호사를 누려보는 제작진. 이게 바로 산중 생활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3시간 거리의 도심에 멀쩡한 집을 두고 산중 아지트를 손수 마련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그냥 어디 가시려고요? 새로운 보물을 한번 찾아볼까 해서. 보물이요? 네. 보물이라뇨? 혹시 깊은 산속 인적 드문 이곳에 금맥이라도 흐르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금맥은커녕 평범해도 너무 평범해 보이는 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춰 섰는데요. 이 나무가 좋을 것 같은데요? 30m 높이의 이 나무가 보물찾기에 적합한 나무랍니다. 하늘과 숲이 한눈에 담아내는 그 그림 같은 풍경을 보기 위해서 높디 높은 나무를 찾아서 오른다는 남자. 그에겐 아무도 보지 못한 숲의 모습, 그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보물이라는군요. 야, 저쪽이 이쁘구나. 야, 저쪽이 이쁘구나. 마치 한 마리의 새가 된 듯 높디 높은 나무 위에서 바람과 구름을 벗삼아 푸르른 녹음을 느끼는 바로 이 순간. 하하, 어떻게 이 순간이 보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좋다. 이렇게 이 산과 숲에 빠져들었다는 남자. 동화 씨만의 숨은 보물 찾기는 계속됐는데요. 이번에 찾은 건 산토끼와 함께 나누어 쓴다는 동화 씨의 전용 목욕탕입니다. 여기는 진짜 어딜 가나 경치가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다 좋아요. 아무도 없어서 더 좋아요.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청정 일곱수를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행복. 산속 오두막에 사는 동화 씨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겠죠. 과일 좀 드실래요? 과일이 있어요? 냉장고 안에는 과일이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용 목욕탕 옆은 신선한 과일을 보관하는 냉장고 신선칸이라는데요. 여긴 전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냉장고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물이 되게 시원해요. 차갑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종의 천연 냉장고? 전기세는 물론 누진세 걱정 없으니 이보다 좋은 냉장고가 어디 또 있을까요? 작은 오두막이 아니라 온 산을 주방으로 놀이터로 누리고 있는 동화 씨. 과일 먹자고요. 천연 냉장고에 보관한 신선한 과일을 맛보여 주겠다더니 갑자기 또 나무에 로프를 매달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갈수록 점입 가경, 나무에 대형 해머까지 매다는데요. 대체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헌데
과일 먹으러 갑시다. 공중에 매단 해먹에서 과일을 먹겠다며 나무를 타기 시작하는 동화 씨. 힘겹게 매단 해먹이 과일을 나누어 먹을 공중 테라스라는 겁니다. 역시 힘들다. 이 정도는 수고는 해줘야죠. 공중에 매달려서 먹는 과일의 맛을 꼭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동화 씨. 왜요? 저도 올라가요. 올라오시죠. 주변이 다 절경이고 눈만 돌려도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산속 오두막을 두고 왜 꼭 과일을 공중에 매달려서 먹어야 하는 건지. 저도 올라갑니다. 네, 올라오세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지만 어때요? 팔에 힘이 빠져. 별 수 있나요? 있는 힘껏 오를 수밖에. 아니 과일을 이렇게 드셔야 돼요, 쌤. 올라와서 먹어보면은 느낌이 약간 틀릴 거예요. 그렇게 힘겨운 사투 끝에 도착한 공중 테라스. 좋아요? 올라오니까 좋긴 하네요. 눈앞에 펼쳐지는 시원한 풍경에 자, 저기가 방태산 쪽이거든요. 방태산 방면. 마치 구름 위에 앉아 먹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The rope walking system. 조금은 별나 보이는 남자의 공중 테라스는 암벽 등반보다는 쉽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숲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스포츠로 해외에서 큰 인기몰이 중인 트리 클라이밍이라는 겁니다.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일부가 돼서 일상을 즐기는 것. 그것이 이곳의 비밀 아지트를 만든 이유며 동화 씨의 오랜 꿈이자 염원이었다고 합니다. 톰소야의 모험이니 정글북이니 아니면은 뭐 허클베리핀의 모험 이런 걸 하는데 거기 읽다 보면은 그들만의 비밀 기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어려서 못했으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니 한번 이걸 해보자. 나무집도 사실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한 번은 품어봤을 어린 시절의 꿈. 그 풋풋한 마음을 동화 씨는 백발이 희끗해지도록 버리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주는 귀한 음식인데. 이게 뭐예요? 더덕. 용기를 내서 현실화시키기까지 했는데요. 더덕이나 뭐 이런 거 잘 아셨어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조금씩 배우는 거지. 그렇게 어린 시절의 꿈처럼 산을 탐험하며 중년의 모험을 즐기고 있는 동화 씨. 엄청 큰데? 왠지 월척 잡은 것 같은 느낌? 오늘은 손바닥만한 한 자연산 더덕을 찾아냈습니다. 하루도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없다는 산중 생활. 오늘의 저녁 메뉴는 바로 이거죠. 바베큐의 진리 삼겹살입니다. 맛이 좀 괜찮아요, 선생님? 맛있죠. 여기서는 저녁에 해놓은 밥 아침에 그냥 찬물에 말아서 김치하고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자, 하나 드셔보세요. 자연산 더덕입니다. 더덕 삼겹살 이름. 감사합니다. 어때요? 고기도 맛있고 더덕도 맛있어요. 저기 어여 와요. 예. 어여 와서 같이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을 것 없는 산속 촬영에 하루 종일 굶고 있는 제작진이 마음에 걸리는지 함께 먹자고 때 아닌 때를 쓰며 제작진을 챙기는 동화 씨. 선생님 식사 좀. 예. 내가 알아서 떠먹을게. 빨리 먹어요.
네, 밤 되니까 불까지 피우니까 운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운치라도 있어야죠. 그는 어느새 우직하게 숲을 지키는 산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 하늘에 달도 잘 보이고. 그렇게 긴 하루가 지나고 별빛만이 길을 밝히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와서야 나무 위 오두막으로 향하는 동화 씨. 이불이라고는 침낭 하나뿐인 단촐한 살림이지만 별빛이 이불이 되고 새소리가 자장가가 되니 어느 고급 호텔 부럽지 않은 트리 하우스. 그냥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이제? 네, 이렇게 자야죠 이제. 늦었으니까 밤이. 그럼 아침엔 언제 일어나시는 건데요? 해 뜨면 일어나겠죠. 아, 시간은 딱히 없어요? 예. 여기까지 와가지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움직여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다음 날 나무 위에 오두막을 정돈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동화 씨. 바깥에 네. 햇살도 좋고 초록이 아직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면은 그대로 볼 수 있죠, 자연을. 자신에게 나무 위 오두막을 내주고 모험을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해준 자연에 보답하기 위해 통과 의례처럼 하는 일도 있다는데요. 바로 자신의 비밀 아지트인 오두막을 잘라내는 일입니다. 나무를 자르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나무를 살린다고요? 예. 저희 집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무하고 같이 사는 집이어가지고 네. 나무가 이제 자라면은 그 막히거든요. 이쪽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를 잘라주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잘라줘야겠는데? 혹 자신의 오두막이 나무의 성장을 방해할까 늘 먼저 자신의 공간을 양보해준다는 동화 씨. 그에게 나무 위의 오두막은 자연의 일부였습니다. 잘 자라야 될 텐데. 낙엽 진짜 좋네요.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 나무집에 갑자기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어떻게 이런 집이 있네요? 저희가 네. 맹연봉에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왔네요. 맹연봉으로 가시려면 저 끝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산길을 잃은 등산객이었는데요.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야, 너무 네. 정말 멋있게 잘 지어놓으셨네요. 이야. 오, 산속에 이런 데가 다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나무 위의 집이 눈앞에 펼쳐지자 눈길 발길을 떼지 못하는데요. 결국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대단하다. 집안까지 살펴보겠다고 나선 등산객. 아니 그러면 운동되는데요? 떨어져 본 적은 없으세요? 아직은 안 떨어졌어요. 밤에 혹시 또 내려오시다가 머리 조심하세요. 아마 지금 모습 그대로 내 집에 옮겨놓고 싶은 마음이 샘솟고 있겠죠. 전기도 없잖아요. 네, 전기도 없지요. 굳이 전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근데? 그럼 밤에 너무 일찍 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초가 있고, 초하고 네. 양초도 있고. 네, 하여튼 멋지십니다. 머리 조심하세요. 근데 이렇게 잘생긴 분이 산속에 혼자 살면은 좀 아줌마들이 안 오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나무집은 동화 씨에게 어린 시절 못 이룬 꿈을 이루어준 것뿐만이 아닙니다. 옆으로 해서 산으로 가는 사람들과의 우연한 인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준다는데요. 그날 저녁 웬일인지 그가 분주합니다. 거실에 나와있던 물건들도 창고 안에 정리를 하더니 그리고 배낭 차림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동화 씨를 다시 만난 곳은 뜻밖에도 산이 아닌 마을 입구. 아, 이 선생님 차예요? 네, 제 차입니다. 저도 차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오늘은 나 홀로 나무집을 떠나 원래 남자가 속해 있던 도심으로 돌아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3시간을 내달려 도착한 곳, 뜻밖에도 서울 중심의 아파트입니다. 아저씨 왔어요. 어서 와요. 고생했어요. 고생했나? 다시 차 앞에 있는데. 바로 이곳이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인데요. 힘들지 않았어? 아니요,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빨리 먹어주고. 재충전을 해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예, 괜찮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오랜만에 집을 찾은 이유, 바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산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자연과 곤충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은 아침에 가나 저녁에 가나 낮에 가나 봄에 가나 여름에 가나 다 바뀌어요. 항상 새롭게 느껴져요, 저한테. 누구보다 열정적인 청춘을 보내고 흰머리 희끗한 중년이 된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린 시절의 꿈이 현실이 된 곳, 자신만의 비밀 아지트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 올라갈 수 있겠는데? 올라갈 수 있겠어요? 네. 앞으로 살살 가면은. 사시사철 다른 얼굴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맞아주는 자연 앞에서 나이도 도심의 근심 걱정도 모두 잊게 된다는 동화씨. 좋다. 이곳에서 그는 흰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가장이 아닌 좋다. 광활한 자연의 품에서 끝없는 모험과 여행을 꿈꾸는 자연인이 됩니다.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자신의 어린 적 꿈을 잊어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자꾸 움직여줘야지 내 스스로가 커질 수도 있고 내가 보는 것도 넓어질 수 있고 내 경험도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